예,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방송, 지금 녹화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영상은 1.7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들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나름 줄인다고 줄였는데, 뭐 주말이라서 종목 좀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가져왔어요. 속도 좀 빠르게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뉴 계속 오르더라고요. 뉴 오늘도 있나? 종목이 많아서 전날 건 좀 빨리 볼게요. DBI텍 영상 말씀드렸고 자화전자도 계속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냥 지켜보십시오. CJ 이따 말씀드릴 거고 테스나도 애매하네요. 네. 사막 콘덴서 괜찮죠? 기관 외국인 같이 그러니까 이제 좀 평소에 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DBI 텍은 아닌가? 예,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좀 수렴을 하다가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후성이랑 얘는 아니네요. 얘는 아니고 그래서 콘덴서도 좀 모아가는 기간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LG 그룹이랑 같이 가면서 쏘고 쭉 빠졌는데 뭐 크게 나간 건 없어요. 개인들만 좀 산 것 같고 뭐 주체는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뭐 이탈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MC넥스는 외국인 좋았네요. 이 그림 좋습니다. 예, 좋아하는 그림. 외국인 같이 들어와서 올려주고 팔면서 쭉 내려주는데 기관이 안 팔면은 다시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한번 연습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공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날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매수를 한다라면은 이 정도 잡겠죠 아마. 평소에 저라면은 38,400원에서 38,200원 정도 요 구간 잡을 만 했을 텐데 여기서 맞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2% 정도 먹고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매수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 번 더 주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전고점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쭉 주고 윗꼬리 달고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눌림 매매할 때는 항상 목표 수익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2%에서 한 4% 정도. 만도도 괜찮네요. 만도 좋네요. 우리 올라간 게 거래량 터지면서 돈이 들어온 게 의미가 있는데 23일 날 들어온 거는 주체가 기관입니다. 투신, 보험, 금투 뭐 전 기관이 다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음봉 나와줬습니다. 거래량 줄어드는 거는 4분의 1이 제일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서 요거 보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58,300원 그쯤에서 한 57,000원 정도 예. 요 구간에 아마 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담았으면은 겨우 본전 수준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뭐 한원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거래량 터진 거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 예, 요 그림을 지켜주는 거라서 요거 뚫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성 DS도 거래량 터지고 쭉 빠졌다 올랐죠. 근데 별로예요. 요 수급이.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합니다. 하더라도 비중을 적게 하든지. 얘도 쭉 터지고 살짝 쉬었죠. 근데 수급이 별로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도 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볼까? 수급이 별로. 유니캐스트도 거래량 터지고 하루 쉬었죠. 이게 쉬는 놈이 있고 그대로 쭉 빠지는 놈이 있어요. 아, 요런 놈들. 쭉 터지고 나서 쉬고 다시 가야 되는데 재차 이 저점을 깨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갔다 쭉 빠지다 갑자기 반등 치고 오르는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N자라고 해서 끝까지 다 내려가는 N자가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좀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종목인데 그쪽 데이터는 제가 좀 부족해서 이거 못 지키면 깨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모텍 돈 계속 들어오네요. 이 친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전 기관이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 이런 애들 믿을 게 아니니까 좋았네요. 요거는 TCC 스틸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쭉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 바로 볼게요. 너무 많다. 언제 다 하지? RN2는 수급은 좀 별론데 차트를 보면은 한 번 더 쏴줄 것 같은 윗꼬리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쏴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이 빵빵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다짜고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잠깐 MTS 좀 볼게요. MTS 상으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긴 시간 조정을 좀 주고 나서 반등을 들어가는 건데 땡겨 보면은 어떻게 땡겨 볼까? 요 구간 요렇게 예. 여기 좀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수급주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갈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지는 못하겠고 저도 살 거면은 손절선을 좀 짧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렵다. 요거 만약에 하실 분들은 17,000원 깨면 손절하십시오. 그냥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깨면 손절하세요. 그거 하면은 할 만할 것 같아요. 17,000원. 어차피 내려온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수급이 빵빵한 거면 제가 버티라고 하겠는데 수급이 빵빵하지가 않아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여기서 마감을 한다? 그냥 손절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프터바이오는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전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꿀렁꿀렁 하다가 좀 뚫어줄 자리를 저항이었던 자리들을 좀 뚫어줬다. 그러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정고점 한번 가봐야죠. 54,000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니까 한번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쭉 갈 것 같진 않지만 좀 횡보를 하다가 지금 보여지는 정고점 48,150원은 갈 것 같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뉴는 계속 들어옵니다. 전 기관이 미쳤습니다. 이거 시총이 작을 텐데 1,400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사실 요건 좀 망설여지긴 하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오른 게 뭐 여기서 하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해도 30%, 24%, 13%, 30% 이미 이만큼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격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살짝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살짝 내려와 주면은 제 생각엔 한 5,000원 선에서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봐야겠죠. 6,7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서 쭉 빠진 것처럼 쭉 가다가 쭉 빠져서 다시 이렇게. 근데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좀 고민인 거예요. 진성 TC도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얘는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네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박스로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여기 앞전에 터진 거 이후로 나름 의미 있게 좀 터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동반한 그림인 건데요. 이거는 차라리 월봉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차라리 할 거면은 종가 기준으로 12,500원, 13,000원 위에서 놀 때 그걸 지킨다는 게 확인이 될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은 여기서 잘못 잡으면은 그대로 여기까지 쭉 빠지니까 20%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요건 확신이 있을 때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 큐브는 왜 가져왔을까? 이거는 잡주 같은데
테마성 느낌 ST 큐브 그게 한두 개씩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가 3월 19일 날 최대 그거였거든요. 그럼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좀 턴하는 느낌의 거래량이 터진 거라서 다시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을 안 하고 봤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간 많이 기다렸다가 뭐죠? 얘? IT네요. 얘도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지는 못합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고 주봉도 바닥이네요. 주봉 바닥에서 턴하면은 그래도 만 원 넘어서까지는 한번 쭉 찔러줄 것 같거든요. 보시고 DBI텍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 정도. 갈지 안 갈지 한번 보십시오. 4%인지 5%인지 그대로 빠질지 어떻게 될지. 엘비세미콘 이 친구 너무 무겁던데. 근데 최고점이네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럼 신고가 갱신했으면 그 자리 지켜야 되거든요. 일단 빠졌어요. 13,000원이. 이거를 어떻게 13,000원에서 아마 누가 털려고 했던 사람이 강했네요. 여기서 누군가 익절을 했는데 요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다시 더 올라가느냐는 우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최고가에서도 이 친구들이 사줬기 때문에 더 간다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CIS는 모르죠. 저도 이제 거래량 터졌으니까 손절을 8,9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9,700원 너무 높네. 그럼 손절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9,700원, 8,900원 잡으면은 손절 7%는 8% 나오네.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 매수를 매수를 9,400원 정도? 9,400원 정도부터 안 올 거예요. 8,900원 오면 망하니까 안 올 것 같은데 9,000원도 안 올 것 같은데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4% 구간을 폭넓게 깔아서 그리고 종가 기준 9,000원 깨면 손절하시죠. 씨, 애매합니다. 안 깨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9,000원 안 깨는 게 맞는데 깔끔하게 칼 손절 하시죠. 9,000원 깨면 손절. 매수는 9,400원에서 9,000원 정도 쭉 분할로 사고 깨면 손절. 근데 따로 막 우리 다른 종목들처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다 하고 나서 한번 종목을 골라볼게요. 저도 이거 정리만 했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봐서 위닉스도 이제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좀 수렴을 이 친구는 좀 한 겁니다. 많이 코로나 이후에 올랐다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좀 눈을 씻고 새롭게 다른 눈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이런 거는 23,800원 알람을 맞춰놓고 돌파를 하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척하다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는 척하다가 빠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KCC가 배당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삼성 뭐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KCC를 팔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요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쭉 빠지고 다시 이렇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가격대에 들어갈 것이냐? 여길 뚫었잖아요, 지금. 중요한 자리. 19만 6,500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빠지면은 1.5% 배당락이 지금 28일입니다. 28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배당락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다시 또 매꾸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고 이쪽으로.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아마 내일까지는 우리 종목들이 오를 수도 있고 배당을 안 노리는 분들은 시세 차익 먹기 위해서 내일 팔 수도 있어.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번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 이제 이틀인가요? 3일인가? 마지막 날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틀인지 3일인지 남았는데 요거는 아마 좀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상승도 하락도 아닐 것 같고 횡보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 구간 한번 매수해 볼까요? 19만 4,500원에서 19만 2,500원. 그렇게 한번 보시죠. 뭔가 종목이 다 애매합니다. 자화전자 어제 좋았던 것들. 네. 녹십자 랩셀. 얘도 지금 횡보를 뭐라고 해야 되죠?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치고 쭉 올라줄 만한 그런 자리. 우리 92,2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슈팅이 한번 나와줄 자리인데 거래량은 당연히 350만인가요? 3,500만인가요? 350만? 요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더블 0.5배에서 더블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성은 후성은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종목을 막 아, 무거웠던 기억이 강해가지고 섣불리 접근을 못 하는데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우리 18일 날 요때 봉을 훼손하면은 팔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OCI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80억. 얘는 이제 옆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계속 이어주면 돼요. 기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 횡보의 기간이 21선이 올라오는 기간을 좀 기다려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년 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요일마다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차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빨라야 1월 6일이고 아니면 얘는 1월 13일 정도까지 시간을 끌 거예요. 이런 종목은 어, 이 하단을 안 깬다는 전제 하에 한 1주, 2주 동안 쭉 한번 모아 가다가 슈팅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잡아준다는 전제 하에 현대상사는 약간 선취매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없는데 기관이 7억 정도 들어와 줬고 보시다시피 바닥입니다. 월봉. 바닥이라서 더 빠질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턴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거래량 터진 여기는 한번 찍어 줄 거고 그 다음은 우리 한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거의 다 왔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당장 월화 간다고 하면은 쭉 가고 다시 빠질 겁니다. 요거 한 번에 못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주면은 우리 2만 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선취매예요 말 그대로 진짜. 먼저 들어가서 이거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안 가면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은 그냥 21선 깨면은 일단 요거 배제하고 요렇게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요거 깨면 15,500원 깨면은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은 다시 포착이 될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시고 에코프로는 왜 가져왔지? 에코프로 얘도 좀 여기까지 보면은 별로였는데 이 자리를 뚫어줬단 말이죠. 거래량은 좀 모자라요 사실. 근데 뚫어줘서 가지고 온 거고 그랬을 때는 이 자리를 지키면 홀딩하면 됩니다. 48,600원 여기서 봐도 49,000원 4만 이렇게 보시죠. 그럼 얘는 매수를 이렇게
49,000원부터 48,500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48,500원을 깨면 손절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 친구는 알람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49,000원 정도 걸어 놓을게요.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담아 가지고 그럼 조정이 한 3% 주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반등을 요 정도? 네, 이 정도 주면은 1.5%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고점까지 가는 것까지 지켜봐도 되고. 그러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게 10% 되겠네요. 그리고 얘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이뻐요. 딱 이렇게 쭉 가고 빠졌지만 쭉 갔는데 지금 요거 전고점 슈팅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세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얘가 5% 올랐고 3% 올랐고 슈팅 나올 때 한 5, 6%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초반이고 5%에서 10% 정도 평균 한 5, 6% 정도 슈팅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5%가 더 올라간다. 괜찮을 것 같아요. 5% 정도? 5% 정도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데 수급이 좋고 외국인이 좀 주도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면은 좀 밀릴 수 있어요. 18일 밀렸고 22일 밀렸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이 친구는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이런 게 차라리 분봉으로 좀 꼬여 있기는 해도 해볼 만해요. 단기 트레이딩이. 그리고 요 정도 깨면은 되게 깔끔하네요. 16만 1,000원 깨면 손절하십시오. 16만 1,000원 깨면 손절하시고 매수를 여기 빠지면 매수를 요렇게 가시죠. 16만 3,000원부터 16만 1,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쭉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보는데 이러면 2% 정도 조정 나오겠죠. 반등을 이렇게 하면 되게 짧아요. 0.8%. 근데 이런 종목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에코프로 BM에 그렇게 태우는 거는 못 봤는데 현대차 있죠. 현대차에다가 한 2, 3% 빠지는 거에 베팅을 10억씩 하셔요. 10억 정도 빠지고 나서 1% 정도 먹고 나와요. 그분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좀 변형을 시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수급이 빵빵한데 외국인 팔면 빠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쭉 빠지고 사고 나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팅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안 주고 살짜리를 안 주고 그대로 슈팅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슈팅 나오면은 일단 한 5, 6%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다 짜셔서 내가 여기서 사서 이쯤에서 한 절반 날리고 나머지 진짜 슈팅 가는 거를 본다. 그리고 16만 1,000원 깨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시면 사실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주식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비중 조절 못하고 막 샀다가 손절 못하고 버티다가 21선 깨고 쭉 하락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저도 한번 체크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했죠. 한화, 한화도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쭉 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이 막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늘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월봉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고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에이스테크, 이 친구 잠깐만요. 되게 이쁘네. 제가 이걸 검색식으로도 취합을 했고 수기로 한 700개 정도 보고 취합을 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미흡한 거는 많더라도 이 중에서 아마 일주일, 2주일 이내에 후진을 크게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오르면 올랐지. 예. 근데 지수 빠지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주시고 에이스테크 이거는 적어도 제가 아는 느낌으로는 강하게 한번 또 슈팅을 주지 않을까. 우리 이 친구 한번 올라가면은 무섭게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가진 상승을 예측은 못했을 것 같고 이 정도? 아 이것도 각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쭉 올라가요. 근데 오른 만큼 내리는 것도 크게 내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오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르는 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크게 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 시총이 1조네요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2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쭉 주고 빠지더라도 한번 쭉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 정도? 사실 개인적으로 5% 이상 슈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수급이 이제 사실 외국인 빼고 보면은 뭔가 빵빵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실 거면은 손절선을 꼭 잡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25,700원에서 25,500원 이렇게 세 개 호가를 좀 담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가 이렇게 마감했으니까 2.5% 정도야 충분히 조정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사서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밑으로는 뭐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요거 시가 깨면 그냥 손절하십시오. 25,150원. 아 너무 빡센데. 25,300원 깨면 손절하시죠. 그러면 손절해봤자 1, 2%? 네, 그렇게 보시고 네페스도 꾸물꾸물 올라가는데 정고점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기 거를 넘어가면 차라리 얘는 36,000원 저 알람은 네페스는 36,000원 잡아둘게요. 돌파로 그때 뭐였죠? 어떤 거 돌파 같이 알람 설정한 거 있는데 그거 엄청 잘 나가던데요. 종목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샀다가 손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다시 또 이제 21선 깨서 아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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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했을 거예요. 아 손절이 아니라 본전 손절했나? 이렇게 가다가 어쨌든 꿀렁꿀렁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월봉 바닥이라서 얘는 해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또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수급 자체가 많이 꼬여 있어서 조금 별로긴 해요. 한번 신호 나오면은 제대로 된 신호 나오면은 그때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NF도 거래량 터진 거 지키고 있잖아요. 얘는 요거 기간 조정이 지금 한 5일 정도 나왔고 다음 주 정도 더 받으면은 이번 주 조정 받으면은 아마 1월 4일 주에는 반응을 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걸로 하고 이거 만약에 하실 거면은 뭐 66,700원 손절 잡고 모아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CJ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120억 정도 이틀 동안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캐리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외국인이 팔면 빠질 거고 안 팔면은 올라갈 거고요. 매수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매수를 하고 84,800원 깨면 손절하십시오. 84,800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음봉 뜨면 올 것 같거든요. 요거는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이 바닥이라서 이 친구도 길게 한번 여유 있게 보셔도 됩니다. 메리츠 증권이 뭔가 좀 보이죠? 이렇게 가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뚫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0원 남았나요? 3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수급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면 슈팅이 쭉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여기 나온 슈팅 4%, 2%, 5%. 그러면 한 3, 4% 정도 슈팅 나오겠죠? 그럼 그때 팔아도 되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꾸 1금융권에서 대출을 쪼이니까 2금융권 뭐 사채 시장으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간다라는 기사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저희 개인 대출들도 자꾸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이 힘들면은 보험을 해지할 거고, 보험 해지하면은 보험사는 보험 지급할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그게 또 수익이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약관 대출, 사실 저도 이번에 집 사면서 약관 대출 받았거든요, 와이프가. 그 약관 대출 이율도 이제 은행 거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 그 이금융권들, 메리츠 증권 말고 그 메리츠 화재, 삼성생명,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리드코프 이쪽에서의 실적이라든지 좀 그게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치 투자보다는 뭐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려 신용정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거 한 번 더 슈팅 나올 자리, 요렇게 가다 한 번 더 슈팅 나올 자리.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얘도 지금 가고 있죠. 외국인이 많이 담았네요. 이런 쪽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예, 증권주는 배당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인다. 삼성 SDI, 외국인 엄청 담고 있습니다. 2,200억 담았네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200억이면은 거의 지금 여기를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다 담았다라는 건데, 감히 이런 거는 같이 세게 담아볼 만해요. 그러다가 슈팅이 빡 나오면은 거기서 팔면 돼요. 7%씩 오르잖아. 7%, 5%, 5%, 5%.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20%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삼성 SDI가 21선을 안 깬다라는 전제 하에, 외국인이 안 판다라는 전제 하에 이 친구를 사서 추가적인 슈팅을 나올 때 그때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천억을 담았는데 평균 가격을 한번 구해 보셔도 되고, 요 구간에서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손해를 안 볼 거라는 생각을 깔고 가는 건데, 잠깐 우리 2천억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봐야 뭐 20억? 2억? 이 정도 담겠죠. 20억, 200억, 200억? 그래가지고 4, 5%만 먹어도 얼마예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SDI 추가적인 슈팅 57만 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과 동반하는 수급 지수 고려하셔서 여기에 좀 비중 매매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신에 비중이 큰 만큼 손절선도 타이트하게 가셔야 될 거예요. 메리츠 화재, 이 친구도 전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근데 수급은 이상하죠. 전고점 뚫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월봉 크게 부담 없고요. 대상 김치가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얘도 한번 식품주, 주말에 지금 마트를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못 갔어요. 결국 다른 데로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이마트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대상이랑 관련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식품주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도 식품에 속하거든요. 김치, 샘표 식품, 여기도 계속 반응을 주고 있고, CJ 제일제당 여기도 반응이 살짝 나오고 있죠.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모아가고 있네요. 외국인은 이미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식품주들 한번 보십시오. 네. 한국 타이어는 수급이 좀 꼬여 있지만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아서 가지고 왔다. 21선 올라오면서 얘도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CJENM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상승의 출발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모아 가고는 있지만 크게 반응은 없다. 이게 차라리 양봉을 꽉 채운 거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윗꼬리 받고 내려온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굴곡이 있기는 한데, 메탈라이프 RF가 이제
5G죠. 5G인데 수급이 최근에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메탈 라이프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네. RF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메탈 라이프의 수익이 RF에다가 납품을 50% 이상인가 70% 이상 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은 얘도 올라요. 근데 이렇게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인데 880억 되는 종목에 기관이 큰 돈은 당연히 못 들어오죠. 적은 돈인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5G 쪽으로 혹시나 좋아하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총이 적기 때문에 상방 하방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돈 아니고 아니면은 5G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인스턴트처럼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G 오르면 결국 이 친구도 튀니까 시총이 적어서 튀기 딱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시고 가스공사도 바닥이라서 월봉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가는데 수급이 살짝 꼬여 있어요. 근데 두 번 들어오고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 거라서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결국 우리 한국전력처럼 긴 시간 투자해서 한번 슈팅을 전고점 뚫어주는 슈팅을 요거는 한 3만 4, 5천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 이렇게 한번 가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많이 떴지만 얘도 이제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았고 거래량 터진 거 안 깼잖아요. 예, 터진 거 안 깼으니까 여기서 물론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안 깼으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아니면은 내년 초에 한번 반응을 11만 원을 돌파하는 반응을 주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노텍을 가지고 온 거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체가 이제 한 3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연기금 주체를 보면 투신과 연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들어온 애들은 여전히 사고 있거나 약간만 나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다시 조정을 해서 요 윗꼬리를 메꿔 줄 겁니다.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메꾸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한 달까지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죠. 윗골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5일날 이때 개인만 샀는데 제가 알기로 11월 25일 개인만 샀거든요. 이때 외국인도 샀구나. 이렇게 사가지고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웬만해서는 시간만 주면은 이 윗꼬리를 다 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주니까 윗꼬리 쭉쭉쭉쭉. 얘는 바로 간 케이스긴 한데 우리 이노텍은 바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봐야죠. 얘는 이렇게 뭐야 윗꼬리가 아니나 상한가 같잖아요. 800억 들어왔는데 23억밖에 안 나갔어요. 굉장히 좋죠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몇 개가 의도치 않게 운이 좋아서 들어맞다 보니까 종목을 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하시려면은 저는 삼성 SDI를 좀 종목으로 좀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배당이 있어가지고 이 배당 락들이 얼마나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사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외에는 따로 이번 주에 매매를 특별히 할 생각은 없어요. 매매 뭐 요즘도 잘 안 하고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연말은 지켜보는 쪽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초의 분위기 봐서 다시 또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한 해 만에 하는데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 또 한번 튈 거고 연장하면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다소 길었는데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날 매매 잘 하시고 월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안녕.